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할배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가 매월 한 차례 손자 손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통하는 날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가족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시골을 찾은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가 환한 표정으로 맞습니다. 다과를 나눠 먹으며 안부를 묻고 밀린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사람값을 해. 할아버지가 바둑을 참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바둑 두는 거 좀 가르쳐주라. 네. 검색하시면 할아버지의 제안에 신이 난 손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 방법을 알려줍니다. 60년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족보를 펼쳐놓고 집안의 내력과 전통 등에 대해 밤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나는 벼자고, 네가 아버지는 기자고. 명절 때만 잠시 얼굴을 보는 세태에서 벗어나 이처럼 일상 속에서 조성 간의 만남을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향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 조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할배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할배의 날 취지를 대구 등 대도시에 알려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부터 할배의 날에 방문도 하고 가족 공동체를 복원을 하는 부모님을 자주 찾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 할배의 날은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가 넘어서 평년보다 2, 3도나 높은 포근한 주말이었는데요. 나들이나 야외 활동하시기에 괜찮으셨죠? 의성 고운사에서는 화엄문화템플관이 개관했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김장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말 표정 전해드립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신라 고찰 고운사 입구 산자락에 화엄문화템플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20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한 화엄템플관은 전통 기와 양식으로 연면적 1,600여 제곱미터의 대강당과 소강당, 단체실과 가족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법회와 학술 세미나 그리고 불교 문화 체험과 수련회 등 종합 문화 행사장으로 사용됩니다. 누구나 와가지고 단체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갖고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 좀 폭넓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16교구 사찰 주지 등 불교계 관계자와 김관영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사찰 음식 전시회와 천연 솔향 음악회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배추를 버무리며 김장김치를 담급니다. 지난해 시집온 베트남 다문화 여성은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며 한국 문화 익히기에 여념없습니다. 김치 만들어요. 어려워요. 언니까지 재밌어요. 참가자들은 담근 김치를 맛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치 나눠 먹고 얘기도 하고 행복해요. 겨울 되면 주는데 이렇게 모여서 따뜻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다문화 가정 등과 나누고 나머지는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불국사와 양동마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자 문화재청이 관계기관과 긴급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긴급방제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교부하고 지속적인 방제를 위해 내년에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FTA가 타결되자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농식품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죠.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류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송이 버섯을 재배해 유럽으로 한 해 135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김천의 한 영농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긴 하는데요. 그것들이 다
굉장히 서류 종류도 많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혜 FTA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비롯해 수매, 출하 확인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모든 절차를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 불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농식품 부문에서 FTA 관세 인하 혜택이 이루어지는 교역 비율은 23%에 불과한데 이 비율이 100%가 되면 연간 270억 원의 관세 비용이 절감됩니다. 간소화된 단 한 장의 농산물 인증사가 농식품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FTA 시대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은 첨단의료산업국 내년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구의 병원들이 권위의식과 불친절로 지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대구시가 의료사업을 지원할 때 친절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순천 부의장은 천복단지에 들어설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원 예산의 12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연구원의 운영비도 대구시가 50%나 분담하는 것은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의 정부 협상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11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백화점은 1%, 대형마트는 2.1% 감소해 대형마트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경북농협이 원예 시설과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양파 등 시설 내 작물을 포함해서 24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농협은 최근 2년 연속으로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농민들의 보험 가입 수요가 적고 내년에도 재해가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보험 가입이 저조해서 가입 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파킨슨병을 앓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던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의 우리 동네 행복주치 사업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병원 39곳을 선정해 지난 2008년부터 의료 사각지대 계층에게 틀니와 백내장, 정형외과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영한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과정을 지원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수성구는 또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를 연례 행사로 운영해 청소년 900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케냐 희망학교 건립에도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와 경북의 고추 생산량이 2만 1,170여 톤으로 지난해 3만 3천여 톤보다 36.2%나 줄었고 재배 면적도 8,71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9.8% 줄었습니다. 반면에 참깨 생산량은 3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었고 재배 면적도 5,77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가 최근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역기업, 녹색센터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협약을 맺은 21개 기관들은 환경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인력의 환경 분야 진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취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